파주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 브리핑 이하은입니다. 첫 소식은 지난 21회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봉일천 캠프하우스 개발 사업 문제에 대한 후속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 어김없이 시청 별관 앞에서 봉일천 주민들이 캠프하우스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집회는 지난 8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벌써 3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주민들은 요구사항 6가지가 해결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입장 고수 결과 시는 시행사 주식회사 TNT와 주민들과의 3자 면담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3자 면담은 26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면담 역시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면담이 끝난 후 결과를 듣기 위해 김대성 주민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파주시와 또 시행사와 우리 주민들 간에 3자 대변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시행사에서는 직원 2명만 나왔어요. 대표는 안 나오고, 그래서 직원 2명하고 시장님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심지어는 제가 대표가 바쁘면은 위임장이라도 받아갖고 오면은 상관없겠다 했는데 위임장도 안 받고 직원 2명만 온 상태라 직원 2명은 대화의 상대가 너무 불성실하고 안 되겠기에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측은 직원들은 다 나가고 이번에 파주시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 간의 대화만 있었는데 파주시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얘기로다가 주민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은 강론적인 얘기만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주민 지원을 위한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항목을 지적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한번 짜봐라. 그리고 파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주민들에게 좀 배려를 하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하였고, 그래서 또 이틀 뒤에 잠정적으로 만나서 다시 또 3자 대면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대표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정확한 명확한 답변이 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시는 28일 목요일 제대로 된 3자 면담을 갖기로 약속했는데요. 28일은 물론 그 다음 날까지 시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시에서 공언한 3자 면담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공산이 큰데요. 이조차도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26일 있었던 비공개 면담 취재 당시 취재팀의 면담 장면 스케치 촬영 요구에 부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백과사전에는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해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입장보다는 행정수반의 입장만이 중요한 파주시 공무원의 사고방식을 바라보며 공무원의 정의조차 무색한, 아니 파주시에서는 공무원의 정의를 따로이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주시 의회가 지난 27일 제19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됐는데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는 손배찬 의원이 위원장을, 손희정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나성민, 박찬일 의원 등 7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500억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381억 원 증가한 규모인데요. 예산안은 경기도의 추경 편성에 따른 도비 보조금을 반영해 증가한 것으로 시민생활복지 강화 등을 중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편 2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명규 의원이 5분 발언을 진행했는데요. 안 의원은 공직자가 부지런해야 시민이 편하다는 말과 함께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고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파주시장 권한대행 김준태 부시장을 직접 언급하며 산적한 여러 현안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197회 임시회는 사흘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며 폐회했습니다. 다음 제198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는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개소한 지 벌써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 지난주 우수 봉사자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센터 개소 2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 파주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는 그동안 파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자원봉사자와 그의 가족들을 초청해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원봉사 시간 2,000시간 이상 봉사자와 그 가족들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가수 민재현 씨의 토크 진행 및 공연과 둘다섯의 멤버 우영철 씨, 트로트 가수 천상 씨의 공연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음악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오늘 기획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옆에서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가족들의 힘이 컸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2017년이 올해가 센터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묵묵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봉사자분들이 계셨기에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30년 또 40주년 이렇게 파주의 자원봉사를 계속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난 6월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당신과 함께한 자원봉사의 가치 그리고 비전이란 주제로 원탁 토론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11월에는 개소 20주년 기념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자원봉사대회와 함께 실천 다짐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크 콘서트는 그동안 자원봉사를 위해 헌신해온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점점 푸르름 짙어지는 가을 하늘과 공릉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은 축제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독자 여러분들을 초대할까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난 23일 공릉천 칠간다리 아래 휴식공간에서 제12회 공릉천 사랑축제가 열렸습니다. 금촌이동 주민자치위원회 주최, 금촌이동 행정복지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31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작년보다 한층 더 다양한 체험과 참여 활동을 펼쳤는데요. 해당 주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현장 곳곳에 마련된 여러 체험 부스를 돌며 축제를 만끽했습니다. 특히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 문화예술교육협회에서 펼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과 목공체험은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의 이제 체험을 더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와서 많은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같이 체험하면서 가족처럼 느끼는 그런 행사를 원해서 하고 있는데 행사가 더 그러니까 봄, 가을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더 하나가 돼서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참석하는 이 광경들이 좋아 보여요. 주최 측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차원의 규모가 큰 축제 일색인 가을 한켠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지역 주민들 간의 축제가 무척 도드라져 보였는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곳에서 이 같은 작은 축제가 많아지길 바라봅니다. 다음은 파주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원롱 농경지와 파주시청 컨퍼런스홀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과 수원환경운동센터가 주최한 파주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방문 및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수원청개구리는 2012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된 수원의 대표 기대종 중 하나로 지역명이 붙은 국내 유일의 양서류 고유종이나 최근 개체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워크숍은 파주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를 현장 답사하며 수원청개구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해답을 얻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현장 답사 후 관련 참석자들은 약 2시간가량 수원청개구리 보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파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이 추석을 맞아 지난 25일 금촌 3동을 방문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10kg 쌀 20포대를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소외계층 10명에게 1인당 2포대씩 전달했습니다. 이날 사랑의 쌀 전달은 지난 5일 노조 출범식 때 받은 후원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환원하는 것으로 공무원 노조는 이번 금촌 3동 외에 문산읍, 파주읍, 조리읍, 교화동, 운정 3동의 어려운 계층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파주시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이 개관했습니다. 신도시 내 최초의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운정체육공원 서측 축구장 인근에 지하 2층, 연면적 855제곱미터 규모로 1층 체육관에 배드민턴 코트 5면, 관람석 80석, 휴게실과 관리동에 남녀 샤워 탈의실, 화장실, 창고, 2층에 관리실, 운영사무실 등을 갖췄습니다. 운정 실내 배드민턴장이 개방됨에 따라 그동안 실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인근 학교나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하던 불편이 다소 해소돼 신도시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민 인터뷰 코너입니다.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고 있죠. 바로 간호사들인데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늘 곁에서 환자들을 돌보기에 수긍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 이번 연휴 역시 간호사들은 환자들 곁을 지킬 텐데요. 이번 주는 파주 의료원을 찾아 환자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간호사들을 만나봤습니다. 발생했던 환자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의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큰 타병원으로 3차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드렸었어요. 근데 한 3, 4일인가 있다가 그분이 회복되셔가지고 저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저 근무할 때 찾아오셔서 너무 고맙다면서 내가 덕분에 살았다 하실 때 진짜 기분이 좋았고요. 되게 보람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보람 느끼는 순간이 있어서 그 순간이 더 힘든 것보다 더 많다면은 일을 지속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혹시 이직을 생각하거나 그만둘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른 환자분들 다 뵐 때마다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환자분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에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마다 그냥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환자분들 뵐 때마다 그게 그냥 제일 기억에 남아요. 많이 힘드니까 그리고 환자를 그다음에 의료진 서로 대하는 거에 있어서도 어려움도 많고 부담감도 많고 많이 힘든데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호스피스 완화병동은 그 말기암 진단을 받고 가장 힘든 시기에 놓이는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힘든 시기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면서 통증과 힘든 증상을 관리를 해주고 증상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의료적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임상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조금 더 잘 견디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정말 전문적인 간호사로서의 어떤 눈이 뜨이게 되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비로소 일하는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환자한테 1대1로 케어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일에 쫓겨가지고 오늘 하루 이 일을 끝내기에 정말 바빴는데 여기 내려와서는 그런 거보다는 일단은 정말 내가 이 환자한테 간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오히려 어쩌면 여기 내가 내려와서 경험을 하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살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한 걸 느끼고 가족들한테 더 잘하게 되고 지금은 솔직히 뭐 일을 한다는 기분도 있지만 내가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마음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급정기 병동에 있을 때보다는 굉장히 저는 간호사로서는 만족도는 높은 편이에요. 계속 간호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저희 엄마가 힘들다고 하고 나하고 적성이 안 맞다고 얘기할 때마다 칭찬받으면서 돈 버는 직업이 많지 않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는 취업이 잘 되고요. 그리고 뭐 알파고 위험이 올 때 유일하게 피해갈 수 있는 직종이고 직업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트렌드가 또 계속 바뀌고 그래서 편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견디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병동에 있다가 오래 이제 봤던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이제 숨이 차서 왔는데 제 얼굴 보면서 이제 슬기가 여기에 있냐면서 막 숨찬 와중에도 뭐 아는 간호사가 또 있으니까 좀 응급실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사라지셨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때는 어쨌든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오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응급 환자가 많이 있는데 본인이 먼저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마음이 아프죠. 이번 명절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근무하실 100위의 천사들 모두 마음만은 최고로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 소식입니다. 파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연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운영합니다. 비상진료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지정 운영 현황은 응급의료 포털 이젠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응급의료 정보 제공, 파주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파주시 보건소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휴 비상진료는 보건소 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과 파주시 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실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30회 파주 율곡문화제가 30년 발자취, 자운서원에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10월 13일 저녁 운정호수공원 전야음악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3일간 파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날짜별 자세한 행사 일정은 파주시 홈페이지 행사 안내 코너를 확인하시거나 파주시 문화예술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북소리 합창단이 책 읽는 마음을 노래하는 책을 노래하다 공연을 엽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운정행복센터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초등학생 이상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 북소리 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은 항상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인데요. 게다가 국경일과 겹쳐 무척 긴 연휴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모두 한가위와 같은 풍성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22회 주간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